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마이너스 59억 적자에서 매출 50조 흑자 전환, 2차 전지 이 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성장이 정해진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2차 전지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앞으로의 시장에서 엄청난 고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꼭 공략하셔야 되는 종목으로 제가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반도체와 AI와 로봇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압축해 놓은 총 자료집을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남은 하반기나 24년도 상반기 투자에 참고하시면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고요. 해당 리포트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 모든 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해당 리포트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해당 리포트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LG화학이 3분기 만에 석유화학 부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중국과 가격 경쟁이 어려워진 범용 제품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고부가 가치에 대한 제품군 중심으로 수익성을 강화한 전략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에 마이너스 59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올해 벌써 매출이 50조 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은 2조 8,660억 원을 기록한다라고 현재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긍정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의 CFO는 여전히 어려운 경영 환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석유로 인한 매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래 성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LG화학이 바라보고 있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래 성장성이 높은 분야가 뭐가 있냐? 바로 LFP 양극재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이 모로코에다가 LFP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죠. 자동차나 ESS나 등 미국 내에서 배터리 생산을 추진 중인 복수의 잠재 고객사와 LFP 양극재 공급에 대해서 벌써 논의를 하고 있고요. 화유 코발트와 협력을 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차별화 솔루션을 개발해서 중국 업체 대비 경쟁력을 계속해서 확보해 갈 예정입니다.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이 니켈 코발트 망간, 그러니까 비싼 전기 차량에 대비해서 LFP 배터리에 대한 판매량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LG화학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고 투자해가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싼 전기차가 안 팔립니다. 즉 저렴한 전기차만 팔리고 있고 거기에 따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렴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잘하죠. 즉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자면은 위태위태하던 테슬라 HSBC 매도 추천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위태위태하던 테슬라 주가가 HSBC의 매도 추천에 시장에서 급락이 나왔고요. 목표 주가가 8일 마감가보다 약 34%나 낮은 146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를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뭐 에너지 전용 장치나 자율주행 기술이나 로봇에 대한 내용들이나 AI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 여기에 있는 모든 산업은 다 규제가 하나씩 껴있기 때문에 급격한 성장이 나오기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전기차 시장 전환 대세 흐름에도 경기 둔화 및
고가의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탄력을 잃으면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여기 위에 있는 내용들은 상승 모멘텀은 맞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실적이 나왔던 건 아니고요.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핵심이었는데 전기차, 특히나 고가의 전기차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꺾이고 있다는 게 핵심적으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를 테슬라만 겪고 있냐? 아닙니다. 미국과 독일의 완성차 대표 주자인 포드와 벤츠는 전기차 생산과 임금 상승 등 비용 증가를 통제하지 못해서 이번에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죠. 이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벤츠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수익이 악화되고 있음을 밝혔고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높은 생산 비용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팔고 있는 내연기관차보다 더 저렴하게 팔아야 되는 구조입니다. 즉 이익이 안 남는 거예요. 즉 내연기관차만 팔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시대의 흐름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만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전기차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경쟁사들이 계속 가격을 내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모두에게 지속이 가능할 수 있나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열풍이 끝나자 비싼 가격의 전기차들은 흐름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저렴한 전기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비아디 같은 경우는 어때요?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가격을 최대 10% 추가로 내리면서 물량 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테슬라를 제치고 반값 전기차 시장을 열었던 비아디가 성장세를 가속화하면서 세계 1위 자리를 향해서 추격하고 있죠. 비아디가 3분기에만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달성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아니 지금 테슬라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한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액을 내리는 게 맞냐? 너희들 이렇게 내렸을 때 돈이 남냐? 라고 물어봤을 때 총 이익률이 무려 22.1%입니다. 테슬라가 17.9%인데 테슬라를 앞지르는 데 성공을 했고요. 실제로 중국의 자동차 수출 대수는 322만 대를 기록하면서 독일을 제친 데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마저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판매량을 본다고 했을 때 원래 전기차는 전기차끼리 완성차는 완성차끼리 경쟁을 했거든요. 근데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전기차를 포함했을 때 그 판매량이 내연기관차의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를 위협할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계속 치고 올라오면은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견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현재 EU와 미국이 견제를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EU가 중국의 전기차 밀릴라 절박한 이유 15%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죠. 디리스킹 기조를 유지하면서 신경전을 벌여왔던 중국을 겨냥해서 사실상 직격탄을 날린 상황이고요. 왜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큽니다.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로서는 핵심 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중국한테 내주면은 경제력 자체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줄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절박감을 반영한 조치가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약 1,3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사업이고요. EU 경제의 7%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이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간다고 여기에 따른 비중이 중국에 넘어가게 된다면은 EU 입장에선 당연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EU만 그런 게 아니라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이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전기 자동차 시장을 장악하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중국 제조업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조금을 자꾸 안 주려고 하니까 FTA를 협력했던 국가들의 공장을 지어서
특혜적 접근을 활용하려고 전략적으로 중국이 아닌 외부에다가 사업장을 설립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원천에 차단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자신의 취임 이후에 전기차를 포함해서 미국 내 첨단 제조업에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즉 미국 전역에 공장이 문을 열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자신의 업적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 시장이랑 유럽 시장을 진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 정부의 자동차 업계 보조금 지원 등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서 중국산 전기차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도 관세를 올리고 유럽도 관세를 올려버리면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예요? 사실 미국 시장을 중국이 뚫고 들어가는 건 쉽지 않아요. 중국 시장은 중국 비아디가 꽉 잡았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꽉 잡았습니다. 그럼 남은 하나의 전기차 3대 시장이 하나 있죠. 바로 유럽 시장입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을 어떻게 선점할 것인지 지금 테슬라와 비아디가 뛰어들어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 시장을 장악한 비아디와 미국 시장을 장악한 테슬라의 최종 핵심 시장은 유럽 시장이고요. 그러한 유럽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테슬라의 이슈로 나왔던 독일에서 3천만 원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더해서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에다가 유럽 첫 번째 전기차 공장을 짓기 위해서 구체적인 공장 위치와 투자 계획을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즉 비아디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유럽에 대한 시장 공장을 꽉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 차의 본고장 유럽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투자가 본격화하게 되면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처음이 어렵지 한번 본격적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면은 더 많은 투자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아디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근데 만약에 전기차만 파는 게 아니라 유럽에다가 공장을 짓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GDP부터 세금도 많이 내고 공장들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유럽 입장에서 나쁠 게 있나요? 전혀 나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과 유럽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기차 보조금 등 논의를 진행하죠. EU 입장에서는 중국이건 미국이건 자신의 국가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주는 그러한 기업과 그러한 국가들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EU와 중국 정상이 4년 만에 대면 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식 대면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EU의 현 집행부 출범 이후에 이번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처음이고요. EU와 중국 간 정상회담이 내달 7일에서 8일 열릴 예정입니다. 12월 7일에서 12월 8일에 열릴 것이고요. 회담 장소는 중국이에요. EU와 중국 모두 날짜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정확하게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EU의 디리스킹 전략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전기차 보조금 조사 등이 주요 안건으로 떠오를 것으로 현재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을 꽉 잡기 위해서 계속적인 투자와 신경전이 진행이 되고 있죠. 뭐라고요? 중요한 거는 점유율입니다. 그래서 점유율 전쟁이 지금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과잉이다 뭐다 해가지고 본격화되고 있지 않고 어느 정도 딜레이 되는 게 분명히 있지만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미 점유율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현대차가 이번에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가 작년보다 40%나 늘었습니다. 즉 사실상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현대자동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인도량이 42만 1000대로 전년 대비해서 10% 이상 성장한 건 맞습니다. 작년에는
36만 대, 37만 대, 38만 대 수준이었잖아요. 하지만 점유율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13%대에서 10%대로 하락하면서 판매 대수가 4위를 기록합니다. 아니, 판매 대수가 늘었다. 성장률도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 대수가 4위로 밀리면서 점유율이 13%에서 10%로 밀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밑에서 지금 현대차 그룹이 만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찍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보다 판매량이 부진하던 스텔란티스가 43만 6천 대를 판매하면서 이번에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 경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대차가 밀리니까 현대차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가야겠죠. 전기차 수요 둔화 그런 것보다 우리는 일단 공장 가동하겠다. 현대자동차가 2024년도 하반기로 예정된 전기차 전용 공장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서강영 부사장은 지금 시장에서 당연히 약간의 허들이 있다. 하지만 전기차의 성장은 멈출 수 없고 보수적으로 생산 기일이나 개발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내연기관차는 전기차로 바뀔 거고 그 안에서 전기차의 성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지금 당장 시장에 대외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개발을 늦추지 않을 거다라는 뜻이고요. 현대차 그룹뿐 아니라 완성차나 2차 전지 업체들 중에서도 일부는 투자의 속도 조절은 있지만 투자 자체를 철회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즉 결국에는 공장들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증설하고 있는 이 속도 자체가 어느 정도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계속적인 투자를 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공장, 완성차 공장이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지연이 100% 된다. 지연이 100%안 된다. 장담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 업체들보다는 소모품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장비를 한번 넣고 나면 끝나죠. 하지만 소모품이나 유지 관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공장에 거기에 따른 수주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 수주된 곳에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쌓이고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시장 성장에 더더욱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뭐냐? 바로 유진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유진 테크놀로지는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죠. 2차 전지 정밀 금형과 정밀기계 부품, 자동화 장비, 리드탭 생산, 유지 보수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노칭금형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배터리 성능과 직결되는 소모성 부품을 주기적으로 교체와 유지 보수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기업들 거기에 따른 공장에 장비 들어가면은 장비 들어가고 공장 증설 안 하면 끝이죠. 고장 날 때마다 바꾸긴 하겠지만 엄청난 물량들을 한 번에 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얘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6개월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갈아야 되는 소모성 부품이고요. 이미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길을 뚫어놨다. 내가 만약에 이 기업과 거래를 텄다 하면은 그 기업과 꾸준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LG, 엔솔, 삼성, SDI, SK이온 어떤 기업과 연관성이 있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배터리 3사를 모두 다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종목 움직임 반드시 모니터링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해당 종목 지금 주가가 어떠냐? 자, 유진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한 이후에 25,450원대에서 지금 단기 저점인 14,540원대까지 거의 절반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다라고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경쟁률도 1,500대 1 엄청나게 높게 나왔거든요. 하지만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공매도 첫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부터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고점 구간이었던 25,000원의 절반 가격인
12,500원대부터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이 정해져 있고 지금 시장에서 과대낙폭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모아가셨을 때 꾸준한 실적이 쌓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 꼭 기억하셨다가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2차 전지에 대한 시장 흐름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이거 말고도 아까 이야기했었던 반도체에 대한, AI에 대한, 로봇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 정리한 리포트, 이거 무료로 준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냐 물어볼 수 있겠죠.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글 플레이에다가 돋보기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검색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올 겁니다. 100% 무료 설치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끝냈다 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작동하시면 되는데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로그인 버튼 누르고 회원 가입 버튼까지 누르시면은 약관동이 나올 겁니다. 약관동의하고 가입하기 눌렀을 때 여러분들께서 적으셔야 될 건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비밀번호, 세 번째는 비밀번호 확인, 마지막으로 이름까지만 적으시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아니 이거 전화번호 010 땡땡땡땡 개인정보 안 적어도 되냐, 아니면은 집 주소 같은 거 안 적어도 되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전혀 적으실 필요 없고요. 최소한의 로그인 정보만 적으시고 여러분들께 필요한 컨텐츠들, 자료들 꼭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로그인까지 끝내셨다 하시면은 왼쪽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요. 공지사항 제가 깃발로 적어놨죠. 반도체 AI 로봇 총정리집이라고 공지사항을 업로드해 놨습니다. PDF 파일로 업로드해 놨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 설치고요. 여러분들께서 평생 연구 소장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의 자료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매일매일 종목을 단기 급등주를 뽑아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가 당장 어떤 종목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옆에 장전 급등 뉴스 있죠. 시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뉴스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매일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급등주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와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급등주 분석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꼭 이용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